이런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개인적인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림을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 그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봐라. 네가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느껴라. 그게 바로 네가 보는 저 작품의 정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답은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다 다를 거고요. 작품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요, 그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 저거는 쓰레기야. 그러면 그건 쓰레기가 맞습니다.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왜? 작가는 모든 사람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쓰레기로 봤다면 그 사람은 의도가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컨택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작가의 아집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아집은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요, 자신의 감정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미술, 그리고 특히 현대미술에서 보면 개인적인 감정과 환경,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같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림이 어떤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이슈가 있는 작품이야. 의미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건 굉장히 그로테스크해. 저건 정말 불편해. 난 이런 타입이 아니야.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반응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런 반응인데 그것이 그로테스크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둡거나 슬플 수도 있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경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와 대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달라집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봤을 때의 감정과 이런 것과 저런 것을 생각해보고 또 이런 것과 저런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작품은 다시 다른 감정이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오히려 호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대미술의 묘미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미술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죠.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한다면 그 그림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감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감상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상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다르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림의 어떤 부분이 좋고 또 어떤 부분이 나쁜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가 된다면 무엇을 이 그림에서 바꾸고 싶은지. 난 색상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색상이 왜 저렇게 어둡지? 난 이런 귀여운 고양이가 여기 있다면 좀 더 밝게 그리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도는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남의 작품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작가였다. 이거는 이렇게 이건 지워버리고 차라리 이걸 넣겠어. 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술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림을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는 감상법이 아닌가. 특히 어려운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바깥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미술입니다. 색, 선, 구도, 그리고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그림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구도들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게 되어 있는 그런 미술들은 요즘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냥 귀여운 고양이가 딱 귀여운 일본 만화 주인공이 딱 정면에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정서를 끌어들이죠. 근데 백그라운드는 그냥 플랫해요. 보라색이든 핑크색이든 노란색이든 그게 전부입니다. 아우 귀여워. 어떻게 이걸 작업을 했지?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죠.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사람을 그렸어요. 진짜 같아요. 사진보다 더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몰.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같이 그렸어? 어머 어머 어머. 그것은 그림의 미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그림만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술관에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고 전체를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요미 그림만 좋아할 수밖에 없고 현대미술관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갔을 때 우리는 불쾌해하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열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한번 다음번에 전시회를 가셨을 때 한번 매칭을 시켜보십시오. 그렇게 감상을 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돼? 라고 묻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